여러분, 만약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미 우리 주변에서 시작되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컴퓨터 코드 한 줄이 어떻게 현실 세계를 파괴하는 무기가 되었는지, 바로 그 시작점인 스톡스넷부터 아람코 사태까지 현대 사이버 전쟁의 역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컴퓨터 코드가 산업기계를 파괴할 수 있을까? 이거 완전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잖아요. 그쵸? 그런데 말이죠. 이게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니게 된 겁니다. 놀랍게도 벌써 10여 년 전인 2010년에 이 상상 같은 일이 현실이 되면서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의 미스터리가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주인공, 모든 걸 바꿔버린 바로 그 무기 스톡스넷이라는 이름의 코드 조각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톡스넷이 정말 특별했던 이유는요, 제로데이라는 아주 비밀스러운 통로를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문을 만든 사람도 모르는 비밀 열쇠 같은 겁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회사조차 파악하지 못한 치명적인 약점인데 스톡스넷은 이런 비밀 통로를 하나도 아니고 무려 4개씩이나 찾아내서 뚫고 들어간 거예요. 이런 정보는 암시장에서 어마어마한 가격에 거래되곤 하죠. 스톡스넷이 어떻게 움직였냐면요. 먼저 감염된 USB를 통해 잠입합니다. 이게 진짜 대단한 게 인터넷이 아예 안 되는 완전히 폐쇄된 에어겟망을 이걸로 그냥 건너뛴 거예요. 그리고는 시설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목표물인 지멘스 컨트롤러를 정확히 찾아내서 결국 우라늄 원심 분리기의 제어권을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스톡스넷의 진짜 천재성, 아니 진짜 악랄함이 드러납니다. 바로 은폐 능력인데요. 관제실 모니터에는 모든 시스템 정상이라고 아주 평온한 화면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 시각 실제 기계실 안에서는 원심불기기가 미친 듯이 돌면서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던 거죠. 완벽한 속임수, 완벽 범죄 아닙니까?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무려 1000대, 이란이 보유하고 있던 원심불리기 중에 약 1000대가 그냥 고철덩어리가 된 겁니다. 전체 설비 용량의 거의 10%가 순식간에 날아간 거죠. 어마어마한 물리적 피해였습니다. 자, 이렇게 한 대 세게 맞았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판도라의 상자는 이제 완전히 열려버렸고 이란의 잔혹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이란이 꺼내든 카드, 샤무는요, 스톡스넷과는 결이 완전히 달랐어요. 스톡스넷이 아주 정교한 외과 수술용 메스였다면 샤무는 그냥 모든 걸 때려 부수는 거대한 해머에 가까웠죠. 목표는 하나, 무차별 대량 파괴였습니다. 샤몬의 목표는 정보를 훔치는 게 아니었어요. 애초에 관심도 없었죠.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기업 아람코의 컴퓨터 3만 대 이상을 그냥 지워버렸습니다. 복구도 못하게 아주 영구적으로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중동에서 벌어진 이 사이버 공격이 어떻게 전 세계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연결고리가 딱 보입니다. 8월에 아람코 컴퓨터가 싹 날아가죠. 그러니까 복구를 해야 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람코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당시 전 세계 시장에 나와 있던 하드디스크를 그냥 싹쓸이해버린 거예요. 진공청소기처럼요. 그 결과가 뭐였겠어요? 연말에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하드디스크 가격이 폭등하고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PC 조립하려고 해도 부품을 못 구하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 말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요약해줍니다. 나비 효과. 이란에서 실행된 코드 몇 줄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미국의 평범한 가게에서 PC 부품 대란을 일으킨 거죠. 사이버 공격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스톡스넷과 쉐몬, 이 두 사건 이후로 이제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국가의 핵심 시설을 사이버 공격으로 마비시키는 건 이제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게 된 거죠. 새로운 표준, 뉴 노멀이 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스라엘과 이란이에요.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보복전을 벌이죠. 이란이 이스라엘 상수도 시설을 건드리면 이스라엘은 바로 이란 항구를 마비시켜버립니다.
그러다 이젠 철도 시스템을 해킹하고 심지어 제철소에 실제로 불을 내는 수준까지 점점 더 위험한 수위로 치닫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이버전은 실제 물리적인 전쟁의 일부가 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표적이죠. 러시아가 침공하기 바로 직전에 위성통신망을 해킹해서 우크라이나 군의 통신을 먹통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공격의 불똥이 어디로 튀었냐면 전혀 상관없는 수천 킬로미터 밖 독일에 있던 풍력발전소 수천 개로 튄 거예요. 갑자기 멈춰선 거죠. 이게 바로 사이버전의 무서운 점입니다. 의도치 않은 피해가 어디까지 번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 한번 정리해보면 맨 처음에는 아주 은밀한 하나의 비밀 작전으로 시작됐던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제는 우리가 매일 쓰는 물, 전기, 교통 같은 민간 시설까지 전장으로 끌어들인 셈입니다. 우리 모두가 최전선에 서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상이 된 시대에 우리가 매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시스템들이 과연 안전하다고 다음 공격 대상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정말 장담할 수 있을까요?